모든 걸 잃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사랑만은 아니었어요. 겹사돈이 된다고 해도 끝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연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한 여자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입니다. 연숙은 올해 56,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뒤 그 길로 인생의 반 이상을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어요. 아침이면 출근 준비하는 아들 하민의 뒷모습을 챙기고 퇴근 후엔 텅 빈 거실을 닦으며 TV 소음으로 정막을 덮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강릉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아. 하민의 말에 연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지난달부터 준비했잖아. 회사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미안해. 대신 다음에 제대로 가자.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 말이 끝난 순간 연숙의 마음은 조용히 비어버렸습니다. 연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 중요하지. 나 혼자라도 다녀올게.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척 내뱉었지만 목 안쪽이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말끝을 삼키며 하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스쳐갔거든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여행은 무슨, 여행 같은 건 사치지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창가 너머 햇살이 벽에 부딪혀 반사되는 걸 본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러다 평생 못 나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포기하던 손이 천천히 다시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연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한 번쯤은 나도 작게 읊조린 뒤 그녀는 마침내 여행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혼자라도 가보자. 버스를 타고 강릉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었고 사람들은 연인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길거리엔 커플 사진을 찍어주는 여행 작가들이 북적였지만 연숙은 그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혼자면 어때?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해변 근처 횟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활어 수조의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한 분이요? 순간 직원의 눈썹이 잠시 올라갔다가 이내 미소로 덮였습니다. 그 미세한 표정이 연숙의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자리를 안내받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광어 한 접시, 소주 한 병 주세요. 회가 나오기 전 창가에 앉은 그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엔 수저 하나, 잔 하나뿐. 그 작은 세팅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먹는 게 뭐가 이상하지. 수저를 집으려다 손끝이 멈췄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같이 먹어도 될까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연숙이 고개를 돌리자 회색 카디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어색함보다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혼자라서요. 주문도 비슷하게 했네요. 연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같이 먹자고요? 네. 이럴 때만큼은 혼자보다 둘이 낫지 않겠어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뭐. 혼자보단 낫겠죠. 남자는 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인석이라고 합니다. 연숙이에요. 그의 눈동자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잔을 부딪힐 때마다 투명한 소리가 바다바람에 섞였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랑 오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서요. 연숙은 잔을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오자 싶었어요. 막상 오니까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인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원래는 딸아이랑 오려 했는데 그 녀석은 바쁘다며 도망쳤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왔어요. 둘은 그제야 서로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짠 투명한 소리가 잔잔히 번졌습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이상하죠? 연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 오늘따라 그 익숙함이 좀 무섭네요. 인석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이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연숙은 잠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들이 막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보다 먼저 눈가가 젖었습니다. 인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아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됐습니다. 딸아이 혼자 키우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도 50을 훌쩍 넘겼네요. 그 말에 연숙은 소주병을 들어 그의 잔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슷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낯선데 낯설지가 않아요. 두 사람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가 술병이 반쯤 비워질 때쯤 어쩐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주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테이블에 소주병이 넘쳐난 만큼 둘은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바다 근처 작은 호텔의 불빛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즐거웠어요. 연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인석이 미소 지었어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헤어질 타이밍이었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연숙이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는 순간 인석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짧은 손끝의 온기,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호텔 로비로 들어섰고 계단 위 벽등의 불빛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래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갔다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날 밤의 모든 침묵은 대화보다 솔직했습니다. 연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괜찮아요. 인석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둘의 호흡이 가까워졌어요. 멀어진 세월이 한순간에 되감기듯 오랜 빈자리가 서로를 향해 맞물렸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외로움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시계는 멈춘 듯했고 그날 밤의 모든 소리들은 단 하나의 온기로 이어졌습니다. 바다가 창밖에서 잔잔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도 그날 밤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끝내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안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하얀 침대 시트를 비췄어요. 연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곁에는 인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창밖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뜨거웠던 숨결, 떨리던 손끝, 그리고 말없이 스친 시선들. 연숙은 이불 끝을 조심스레 끌어올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제 술이 좀 과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인석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보다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어요. 술 탓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게 편하네요.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 파도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연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저도 곧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말끝마다 남은 여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옷을 챙겨 입는 동안 인석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둘의 침묵이 가볍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호텔 로비까지 내려오는 길, 그들은 서로에게 다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선 채 짧은 눈빛만이 오갔뿐. 문이 열리고 로비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인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연숙 씨. 네. 좋은 인연이었어요. 그 말엔 어떤 약속도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냥 저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녀는 먼저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하다가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며 바다 냄새가 스쳤어요. 그 향이 어쩐지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괜히 왔나? 아니, 잘 왔어.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와의 하룻밤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신의 감정을 다시 느낀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웠어요. 인석 씨. 그리고 연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터미널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직도 바람엔 전날 밤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었는지 몇 주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연숙은 다시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밥을 짓고 하민의 출근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 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건 잠깐의 일탈이었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이유 없이 파도 소리 같은 그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잔을 부딪히던 소리, 오늘은 즐거웠어요. 하던 그 말투. 연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다 잊었잖아. 하지만 생각은 자꾸 되돌아왔습니다. 잊으려 애쓸수록 그의 얼굴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기억마저 마음속 깊이 눌러 담은 채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날 연숙은 백화점에 들렀어요. 하민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향수 매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거든요. 짙지도 가볍지도 않은 우디향. 어쩐지 그날의 바다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향 그날 인석 씨 옷에서도 나던. 연숙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이 향 괜찮죠? 낯익은 목소리. 시간이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그곳에 인석이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날의 그 표정으로. 설마 강릉에서 봤던 그분 맞죠? 인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가슴 깊숙이 묻어둔 이름이 다시 입가로 번졌습니다. 그런가 봐요. 세상 참 좁네요. 전 이런 우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반가워하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괜히 향수병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때 많이 취하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날 기억은 꽤 선명합니다.
그래요? 그날 바다도 연숙 씨도요. 그녀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런 말 아무 데서나 하면 오해받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만 할게요. 인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 하나가 오래된 설렘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연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자꾸만 향수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눈빛, 그리고 말없이 내밀던 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연수가. 전화가 온 건 백화점에서 번호를 주고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예요. 인석입니다. 낯익은 목소리. 그 순간 연숙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글쎄요. 시장 데이트 어떠세요? 시장이요? 비싼 레스토랑보다 그게 더 재밌잖아요. 기름 냄새 나고 손에 튀김 든 채로 웃는 거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웃음이 났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거절하기 어렵네요. 그럼 약속이에요. 토요일 오후 연숙은 평소보다 일찍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 속 옅은 베이지빛 원피스를 꺼내 입고 작은 진주 귀걸이를 귀에 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심스레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긴장하네, 진짜. 출발 전 하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요?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어. 남자친구는 아니죠? 얘 좀 봐. 남자가 어딨다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대문 시장 입구. 사람들 사이로 인석이 걸어왔어요. 그는 회색 니트에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어쩐지 첫 만남 때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금방 찾으셨네요. 멀리서도 보였어요. 그 원피스, 연숙 씨한테 참 잘 어울려요.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튀김 냄새, 과일 냄새, 어묵 국물에 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점 상인의 외침이 활기찼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 곳 언제 마지막으로 와보셨어요? 글쎄요. 남편이랑 장 보러 온 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 기억 덮어 씌우죠. 새로운 시장 추억으로. 그 말에 연숙은 웃었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튀김 한 봉지를 나눠 들고 둘은 골목 끝으로 걸었습니다. 고구마 튀김 좋아하세요? 어릴 땐 싫어했는데 지금은 달아서 좋네요. 나이 드니까 입맛도 변하죠. 마음도요. 연숙이 툭 던지듯 말하자 인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 저한테 하는 거죠? 그렇게 들리셨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식사 후엔 가까운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포스터 속 제목은 그 여름의 노래. 이런 영화 괜찮으세요? 네. 멜로는 늘 좋죠. 특히 요즘은 더. 극장 안 불이 꺼지자 어둠이 내렸습니다. 손등이 스쳤어요. 연숙은 놀라 손을 살짝 뺐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때 인석의 손이 조심스럽게 포개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천천히 손가락을 깍지처럼 맞물렸습니다. 영화의 대사는 흐려졌지만 심장의 박동은 또렷했어요. 영화가 끝난 뒤 인석이 말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웃기죠? 연숙 씨랑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그게 좋은 건가요? 좋아서 그래요. 그의 대답에 연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거든요. 갑자기 그런 말 하시면 그럼 천천히 할게요.
다음엔 좀 더 천천히. 하하. 참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저녁엔 인석이 예약한 작은 레스토랑에 들렀어요. 잔잔한 재즈가 흘렀고 와인 한 잔을 들며 그가 말했습니다. 연숙 씨, 우리 그날 이후로 많이 변했죠? 글쎄요. 그날은 술 때문이었고 오늘은 마음 때문이죠. 그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잔을 들어 그의 잔과 살짝 부딪혔어요. 오늘은 마음으로 건배해야겠네요. 그럼 마음으로. 잔을 기울이는 순간 둘의 눈빛이 닿았습니다. 그때 연숙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랜 세월 잊었던 두근거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이야. 식사 후 인석은 그녀를 차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다음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그건 생각 좀 해볼게요. 그 생각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말 한마디가 밤 공기보다 더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숙은 휴대폰을 꺼내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인석. 짧은 두 글자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연숙은 요즘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괜히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오늘은 밥 드셨어요? 지금 하늘이 참 예뻐요. 연숙 씨도 보고 계실까요? 짧은 문자 몇 줄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을 데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인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혹시 바다 보러 가실래요? 연숙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울을 한번 보고 나서야 답했습니다. 글쎄요, 갑자기요? 갑자기여서 더 좋잖아요. 그럼 커피는 사주실 거죠? 당연하죠. 제일 비싼 아메리카노로.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말라있던 마음이 부드럽게 부풀었습니다. 강릉 바닷가 근처의 한 카페. 잔잔한 파도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인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커피 맛은 옆자리 사람 때문에 더 맛있네요. 그런 말 어디서 배워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느는 거죠. 하하, 그럼 저도 좀 배워야겠네요. 하하, 그럼 오늘 수업은 같이 걷는 걸로 하시죠. 카페를 나서자 바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묘하게 달콤했어요. 혼자 있을 땐 뭐 하세요? 글쎄요. 밥 먹고 청소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창밖만 봐요. 그게 하루의 하이라이트군요. 그런가 봐요. 오늘은 그 하이라이트에 제가 출연했네요. 연숙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그럼 출연료는요? 커피 2잔이요. 하나는 오늘, 하나는 다음에. 하하하하.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박수처럼 들렸어요. 저녁 무렵 작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생선구이였지만 묘하게 맛있게 느껴졌어요. 이 집 생선 맛있네요. 생선보다 같이 먹는 사람이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말에 연숙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 말, 참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맛이 아니라 사람이 기억에 남는 법이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기억에 남는 자리로 만들어 볼까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바깥의 파도 소리가 은근히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연숙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식사 후엔 인석이 차로 바래다 줬습니다. 길 위의 가로등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오늘 하루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어요. 좋아서 그래요.
좋으면 시간은 꼭 도망가요. 그럼 싫어해야겠네요. 소용없을걸요. 이미 너무 좋아져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 듣게 될 줄이야. 저도요. 이 나이에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둘 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많이 웃었네요. 그 웃음 다음에도 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연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차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녀의 귀에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맴돌았어요. 오늘 참 예뻤어요, 연숙 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소가 먼저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연숙은 화장대 앞에서 향수를 꺼냈어요. 며칠 전 인석이 좋은 향이네요라던 그 향기였습니다. 손목에 살짝 뿌리자 하루의 장면들이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좋으면 시간은 도망가요. 이미 너무 좋아져서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도망가면 어때요? 다시 잡으러 가면 되지.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도 그 빗소리만큼 조용히 번졌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하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연숙은 반쯤 마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무슨 일인데 그래?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혼? 누구랑?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예요. 시윤이라고 2살 어리지만 참 똑부러지고 착한 아이예요. 연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민이 웃는 얼굴로 사진을 내밀었고 사진 속 시윤은 밝고 단정했습니다. 맑은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다. 그죠? 엄마도 마음에 들죠? 응, 그녀는 웃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며칠 후 하민은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시윤이 부모님도 그날이 좋대요. 그래, 그럼 그날 보자. 연숙은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은은한 아이보리 블라우스, 밝은 베이지 자켓과 A라인 치마 그리고 오래된 진주 귀걸이도 찼어요. 잘 보여야지 우리 아들 덕에 새 식구가 생기는 거니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시윤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인석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예요. 네, 반갑습니다. 인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하민이 엄마예요. 연숙은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 모른 척을 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따뜻했고 며느리의 웃음이 천진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두 사람은 철저히 침묵했어요.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말은 오갔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유리처럼 깨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윤이가 어릴 때부터 밝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 챙기는 걸 좋아해서. 인석이 말했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민이도 그래요. 사람들한테 진심이거든요. 두 사람의 눈빛이 한 번 더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같은 문장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명일까 벌일까? 상견례가 끝나고 연숙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금 먼저 나갈게요. 함이나 마무리 잘하고. 호텔 복도로 나오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뒤따랐어요. 연숙 씨.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숙은 뒤돌지 않았습니다. 그만 가세요.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인연입니까? 인연이라뇨, 이건 장난 같은 악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바닷가를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당신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날 백화점에서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잠시 침묵. 그의 손이 허공에서 흔들렸다가 내려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몰라야 해요. 절대. 당연하죠. 그날 일은 그냥 꿈이었던 걸로 합시다. 하지만 저는 아직 꿈에서 못 깼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매일 그 바다 생각만 나는데. 연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나요.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졌다가 끝내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연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인연이라 믿었던 게 아이들의 운명에 얽혀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인석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려다 손이 멈췄어요. 어떻게 이걸 지워요? 그 사람을, 그 기억을.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나는 엄마로 살아야 해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집힌 화면 속에서조차 그의 이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숙은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민의 결혼이 기쁨이어야 하는데 그 기쁨 속엔 자꾸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휴대폰 불빛이 유난히 눈부셨고 손끝은 늘 같은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인석. 지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이름이 손에 익숙할까? 그는 여전히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날의 바다 아직 그대로네요. 당신 향기만 지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안 됩니다. 연숙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마트에 들렀다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어요. 인석 씨. 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연숙 씨.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게 잡은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우리 이제 부모예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더 길어요. 그 한마디에 연숙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당신을 만나기 전엔 제 인생이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 반칙이에요. 한 번쯤은 반칙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그들은 아무 약속도 없이 다시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마음이 먼저 길을 찾아갔어요. 호텔 로비 불빛이 부드럽게 비추는 순간 연숙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지금만큼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누가 보지 않는다면 오늘만 아빠가 아닌 남자로 살면 안 될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끝이 맞닿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얀 조명이 스며든 방 안. 시간은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서로의 숨결이 부딪히며
오랜 외로움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대신 손끝으로, 눈빛으로 그동안 참아온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두생이 잠시라도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리웠던 적이 있었나 몰라요.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놓치기 싫은 적이 있었나 몰라요. 밤은 길었고 그들의 마음은 더 길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연숙은 그를 바라봤어요. 인석은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이젠 정말 끝내야 해요. 그 말과 함께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제 인생의 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연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만 남자로 살면 안 될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오늘만이라도 남자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엔 후회보다 살아있던 시간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민과 시우는 웨딩 촬영을 앞두고 준비물 정리와 일정 조율로 분주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엔 웨딩드레스 피팅이래요. 그래. 시간 맞춰 같이 가줄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같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 말에 연숙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운 아버지도? 네, 아버님도 예복같이 맞추기로 했어요. 그날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셨어요. 그녀는 웃는 척했지만 속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연숙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엔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머릿속엔 여전히 그가 있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남자로 살고 싶어요. 그 문장이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며칠 뒤 시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예식장 사전 체크하러 같이 가실래요? 저희 아빠도 오시기로 했어요. 연숙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날 밤 그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메시지를 쓰고 지웠습니다. 결국 다시 썼어요. 내일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다음 날 오전 결혼식장 사전 체크 전 연숙은 시운과 하민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식장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날 인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호텔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아이들 예식장 사전 체크하러 가신다면서요? 네. 근데 그냥 오기 전에 한 번만 얼굴 보고 싶었어요. 이젠 정말 끝내야죠. 그래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아직 제 마음이 말을 안 듣네요.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떨궜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민이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당신을 하루도 안 떠올린 적이 없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그들의 손끝이 조금 더 단단히 맞물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짧은 시간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엄마, 낯익은 목소리.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풀렸어요. 뒤돌아보니 시훈과 하민이 서 있었습니다. 시훈의 눈이 커지면서 아빠, 인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숙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민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연숙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야. 결혼식장 근처라서 엄마 손. 하민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향했습니다. 서로 놓은 지 몇 초밖에 안 됐지만 그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시훈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두 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하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호텔 카페의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시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제부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니요, 중요해요. 우리 결혼 앞두고 있었잖아요. 하민은 엄마, 도대체 왜?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인석이 입을 열었어요. 그만하자. 모든 건 내 책임이야. 아니에요. 연숙이 막았습니다. 내가 시작했어.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시훈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결혼 괜찮을까요? 그 말에 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의 사랑이 아이들의 사랑을 망가뜨렸네요.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연숙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사랑,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창밖에서 비가 또 내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어요. 하민아, 미안해. 탁자 위엔 하얀 청첩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 번졌어요. 사랑은 그렇게 들켜버렸다. 그날의 충격은 두 집안을 한순간에 뒤흔들었습니다. 하민은 시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 결혼 정말 괜찮을까? 시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문제랑 우린 다르잖아.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을 순 없어. 둘 사이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결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눈빛은 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인석이 연숙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아는 이상 우리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알아요. 연숙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어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내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나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봤습니다. 서로의 눈빛엔 미안함보다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사랑이 죄가 될 때 그건 이미 사랑을 넘어선 운명이었다.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위로 하민과 시훈이 천천히 걸었어요. 연숙은 혼주석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얀 드레스 속의 시훈이 햇살에 비쳐 더 눈부셨어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부디 우리처럼 아프지 않길. 식이 끝난 후 하민이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아직 마음 정리 안 됐죠? 괜찮아.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연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민아,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도 엄마니까 끝까지 품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월보다 따뜻했고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한 여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몇 달 후 강릉 바다엔 다시 봄바람이 불었어요.
연숙은 조용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날처럼 햇살이 잔잔히 파도 위에 부서지고 있었고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어요. 인석이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잠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젠 서로를 부를 이름도 없네요. 연숙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억은 이름보다 오래가니까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 닿을 수 없는 평행선으로 남았지만 그 평행선은 끝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가정을 꾸렸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엔 언제나 서로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두 집안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고 가족, 여행이라도 가면 같은 차를 타야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늘 엇갈렸습니다. 누군가가 볼까, 마음이 새어나올까, 한 발짝 떨어져야만 하는 사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연숙은 창가에 앉아 문득 강릉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하듯 속삭였지요. 인석 씨, 그날 바다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때마다 인석 역시 혼자 방 안에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연숙 씨, 난 아직도 그날의 햇살을 잊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끝내 서로의 인생에 다시 스며들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살아있는 생처럼 가슴속 어딘가에서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가족 행사를 핑계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잠시 눈빛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눴습니다. 말 대신 미소 한 줄.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연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겹사돈이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인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겹사돈이라도 난 당신을 포기 못합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너무 큰 죄예요. 죄면 어때요? 내 남은 생이 그 죄로 채워진다 해도 이 마음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인석의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포기 못하겠어요. 그의 말이 바람처럼 조용히 흘렀습니다. 겹사돈이라도 이 사랑은 끝낼 수 없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석 씨,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릴 어쩌면 좋을까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말해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로도 관계로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릴 어쩌면 좋을까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용서라 부르고 누군가는 미련이라 부르겠지만 연숙에게 사랑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설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설렘을 감출 이유가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강릉은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온 여자가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못한 마음의 온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아직 따뜻한 계절이 남아있다면 그건 분명 늦지 않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숲스토리의 다음 이야기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